하루 동안 터져나온 소식 중 중요한 내용만 골라 방송하는 나라의 TV. 나라의 TV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니 따뜻한 구독료 후원 성원 부탁드리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퇴원 후 머무를 것으로 알려진 대구 달성군의 사저가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3일 낮 12시경 대구 달성군 육가읍 쌍계리의 한 단독주택 앞에서 만난 이모 씨는 자신을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라고 소개하며 공기도 좋고 조용한 곳이라 마음이 한결 놓이네요라고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구 도심에서 차로 40분 거리인 이곳은 평소 외지인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한산한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신년 특별 사면 후 삼성 서울병원에 입원 중인 박 대통령이 퇴원 후 사저로 쓰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말 내내 지지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대구 달성은 박 대통령이 1998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후 내리사선을 한 정치적 고향입니다. 일요일이었던 13일 오전에도 쌍계리에는 박 대통령 지지자 10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주택 외부에는 2m에서 4m 높이의 담벼락이 감싸고 있어 내부가 들여다보이지 않게 설계돼 있었습니다. 철제 펜스와 폐쇄회로 CCTV 등 보안시설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지지자들은 대문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으려고 줄을 섰고 일부는 집 내부를 보기 위해 가드레일을 밟고 올라섰습니다. 우파 성향 유튜버들은 현장 분위기를 직접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마을에는 우리 고향에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창당해 등 환영 현수막이 곳곳에 걸렸습니다. 지지자 박모 씨는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곳에서 편히 쉬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22일 전후 퇴원한 뒤 이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호동으로 쓰일 가능성이 거론되는 앞집 역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었고 건장한 남성들이 주변 인파를 살피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달성군 관계자들은 불법 주차를 단속하느라 진땀을 흘렸습니다. 한 주민은 박 대통령이 오기도 전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며 군청과 경찰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회경 불법 의전 의혹이 커지자 민주당은 그동안 배 씨가 제보자 A 씨에게 독단적으로 지시를 한 것이며 김회경 씨와는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 A 씨는 녹취록의 사모님이 김회경 씨라고 주장했습니다. 배 씨가 A 씨와의 통화 과정에서 사모님이라는 사람에게 보고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공개됐습니다. TV조선에 따르면 배 씨는 제보자 A 씨와 통화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네, 사모님, 알겠습니다. 네, 예약을 11시 반으로 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다는 정황인 건데요. 민주당은 입만 열면 구라, 입벌구라는 별명 지었기 싫으면 이거 분명하게 해명해야 할 겁니다. 성남시가 2014년 성남FC 예산 일부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사용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14일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경기 행사 계획표 등 자료와 제보 등을 종합하면 성남FC는 2014년 3월 9일 창원축구센터에서 경남FC와 정규리그 원정 개막 경기를 했습니다. 성남FC 창단 후 첫 경기. 성남시는 구단의 지침을 내려 구단 자금으로 창원에서 선수들을 응원할 인원들을 태울 40인승 버스 8대를 대절했고 주류와 보쌈, 치킨 등 음식도 준비토록 했습니다. 각 버스에는 직원 1명씩이 배정돼 응원 가는 인원들의 이동, 식사 등 지원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버스에 탄 인원 대다수는 그해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나선 이재명 당시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운 인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지역축구협회 임원 A씨와 함께 이재명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운 축구동호인 약 200명 이상이 버스를 타고 창원으로 이동했으며 버스 안과 도착 후 구단으로부터 식음료, 주류 등을 제공받았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느낀 한 직원은 이 사실을 성남시 분당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그 당시 잘 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어야 했는데 성남에 했다며 성남선관위가 고발 사실을 성남시에 알렸고 해당 직원은 나중에 보복성 인사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창원 원정 응원단 이를 포함해
성남시가 본인들 이익이 되도록 하는 일에 성남FC 돈 약 30억 원을 썼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은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한 단체 관광은 사실무근이라며 창단 당시 팬들의 요구와 원정 경기 응원 활성화를 위해 원정 버스를 제공했던 것인데 이를 정치적 의도로 음해하는 제보로 추측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근데 성남FC 예산을 둘러싼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타 구단들과 비교해 매년 수십억씩 많은 예산이 배정돼 지출됐고 6개 기업으로부터 2015년에서 2017년 받은 후원금 160억 원의 행방도 묘연한 상태입니다. 성남FC는 창단 첫 해인 2014년 10월 재정난을 겪었고 2017 시즌에는 입으로 강등되자 성남시 의회는 성남FC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성남시 의회도 후원금 용처를 성남FC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불필요한 사업 배정으로 구단 예산을 부풀린 흔적도 발견됩니다. 아시아경제가 단독 입수한 2015년 예산운영계획서에 따르면 성남FC는 구단 업무와 다소 거리가 있거나 성남시가 지원해야 할 사업들까지 배정받아 예산 약 1억 8,800만 원을 받아 지출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던 박하영 전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수년간 성남FC의 법인카드로 결제된 금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고 기업 후원금이 몰린 시기와 겹친 점에 주목해 상관인 박은정 성남지청장에게 계좌 추적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하영 차장검사는 박은정 지청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사표를 제출하고 퇴직했습니다. 때문에 변호사단체와 시민단체가 잇따라 박은정 지청장을 고발했습니다. 지난 9일 변호사단체 법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박은정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권력을 남용해 프로축구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역시 지난달 27일 박은정 지청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성남FC 후원금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 총 5건의 고발이 접수됐지만 어떤 수사기관이 사건을 맡아 진행할지 13일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달 27일 시민단체로부터 첫 고발장이 접수된 지 3주 가까이 수사 무마 의혹 수사가 첫 발도 못 댄 것입니다. 대선 직전 특정 후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수사 시기를 늦추고 있다는 목소리가 검찰 안팎에서 나옵니다. 법조계에선 신성식 수원지검장의 친문재인 좌파 정권 성향을 들어 중앙지검이 박은정 지청장을 수사해야 공정성 시비가 덜할 거라는 견해가 나옵니다. 앞서 신성식 지검장은 김호수 검찰총장이 수사 무마 의혹 진상조사를 지시했을 때 의혹의 당사자인 박은정 지청장의 의견이 반영된 보고서를 그대로 보고해 진상규명과 거리가 먼 행위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고발인 중 한 명은 최근 수원지검장 관련 언론 보도를 보면 공정함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지요? 문재인 좌파 정권이 검찰개혁 미명 아래 정치 검사들만 활개치게 만든 꼬락서니인 겁니다. 대선 전국에서 국정원이 갑자기 메일 서버를 교체하겠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 해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은 14일 국가정보원의 메인 서버를 교체한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악을 금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영세 본부장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최근 이상한 행태를 확인했다며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고 정권 교체가 불과 3달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메인 서버를 바꾼다고 한다. 관련 업무 담당 기조실장이 50억 원을 들여 바꾼다고 확인한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이어 잘 알다시피 메인 서버는 국정원의 모든 활동들이 저장되는 곳이다. 이런 자료들이 전부 복원되는 장소를 정권 교체를 앞두고 바꿔버린다는데 경악을 금하기 어렵고 반드시 중단돼야 하는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권영세 본부장은 이 정부 초기에 소위 적폐 수사를 할 때 국정원과 관련된 부분은 메인 서버를 열어서 전임 인사 처벌에 사용했었다며 선거를 앞두고 이런 행태를 하는 것은 국정원이 정권 교체를 기정사실화한다는 건지 모르겠다.
그렇다 해도 잘못된 부분이고 중단돼야 하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원희룡 정책본부장도 현재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관내 기관들이 있음에도 이를 뛰어넘어 국가안보에 관한 대외비와 북한 관련 정보 공작을 전담하고 있다는 것을 빌미로 대통령도 소외시키며 월권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희룡 본부장은 지난번 조성은 사건에서 봤듯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내 정치 공작에 관여하면서 그와 관련된 많은 직간접적인 활동과 접촉, 국내 인사들 관리 및 회계, 몰자 지원 기록들이 남아있는 게 메인 서버라며 그간 있어왔던 많은 대외 무기, 원전, 북미 정상 관련 거래들이 어떻게 은폐되고 위장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전격 교체되는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정치 공작과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국정원이 앞장섰던 숙청 진행 기록들이 인멸의 기로에 있다며 당장 중단해야 하고 어떤 의혹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원희룡 본부장은 국정원 메인 서버는 대통령도 삭제 권한이 없다. 국가 존립과 대한민국의 정체성, 미래 안보를 위해 너무나 중차대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경고를 국민에 울리는 것이라 거듭 비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정보위원회 소집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빨리 정보위 소집에 응하라며 한시가 급하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